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임신과 출산과 함께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게 되었는데요. 오죽했으면 저와 남편이 시댁과의 연까지 끊게 되었는지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실래요? 저는 누나만 2명인 종갓집 귀한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였고, 그와 반면에 저는 그저 평범한 집안의 외동딸이었어요. 종갓집 맏며느리. 생각보단 괜찮았어요. 시누이들이 있다고 한들 모두 시집들을 갔을 뿐더러 자식까지 있으니 산다고 바빠 저에게 크게 시집살이 시킨다거나 간섭을 하는 일도 없더라고요. 시모 역시 별다르게 저에게 트집을 잡는다거나 하는 일이 없어 많은 사람의 우려와는 다르게 평탄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 역시 집안일에 대한 모든 권한을 저에게 일임한 덕에 조그만 의견 충돌조차 없이 편안한 생활이 가능했죠. 단 한 가지 힘든 점은 있었어요. 그건 바로 몸이 조금 힘들다는 것이었어요. 종갓집 며느리답게 온갖 집안 행사를 맡아 해야 했고, 그 정도 힘든 것쯤이야 종갓집 맏며느리로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각오를 했던 터라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하니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생각보다 빨리 임신하게 되었고, 저의 임신 소식에 평소 무뚝뚝하기 그지없던 시부에게까지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가, 소식 들었다. 임신이라고? 네, 아버님. 병원 다녀왔는데 5주 됐다네요. 그래. 잘했어. 고맙다 정말. 네가 복덩이구나. 아니에요. 운이 좋았죠. 그래, 항상 몸 조심해야 하는 거 알지? 언제 어디서든 조심 또 조심하거라. 다시 한번 고맙다 고마워. 손이 귀한 집인 덕에 시부만 아니라 모든 식구가 다 제 일인 듯 과하게 기뻐해 주었고, 뱃속 아기의 성별이 남자라는 사실을 알렸을 땐 그야말로 동네 잔치라도 열 기세로 기뻐하시더군요. 하지만 그런 기쁨도 잠시, 뱃속에 귀한 아들을 품고 있다는 이유로 과한 걱정과 우려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뱃속의 아기 중요한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 걱정도 적당한 선이 있는 건데, 시모를 비롯한 시누이들은 그 선을 점점 넘기 시작했고, 좋은 마음에서 시작했던 조언은 어느새 간섭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시누이들은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연락이 와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라도 하듯 캐묻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은 먹는 걸로도 간섭하기 시작하더군요. 올키에 몸은 좀 괜찮아? 입덧은 해? 아니요, 다행히 입덧은 안 할 것 같아요. 먹는 것도 잘 먹고 아직까진 자는 것도 잘 자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 다행이다. 어제는 병원 다녀왔다고 했고, 오늘은 어디 나가? 아, 요즘 뭐 특별히 먹고 싶은 거 없어? 내가 택배로 보내줄게. 아, 오늘은 집에서 좀 쉬려고요. 요즘은 빵, 떡볶이, 국수 이런 게 자꾸 먹고 싶은 거 있죠? 응? 그런 거 말고 몸에 좀 좋은 거 먹지. 이상하게 밀가루 들어간 게 자꾸 당기네요. 혹시나 병원에 물어보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해서 조금씩 조절해가면서 먹고 있어요. 아유, 그래도 안 돼. 밀가루 몸에 좋지도 않은데. 그러지 말고 내가 찾아보니까 임산부 식단도 있더라. 그거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챙겨 먹어. 전화 끊고 바로 보내줄게. 아, 네? 네, 알겠어요. 이쯤 되니 그냥 설득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병원에서도 된다고 하는데도 시누이 본인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통화할 때마다 안부를 묻는다는 명목하에 하나부터 10까지 다 묻고,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저건 저래서 안 된다고 설교와 간섭을 늘어놓는 게 시누이들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전 그런 시누이들의 행동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지만 뱃속에 애도 있는데 화를 내서 뭐하나 싶어서 그냥 대답만 하고 넘겨버리는 생활이
반복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저녁을 먹고 있는데 한동안 잠잠했던 시모에게서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가, 몸은 좀 어떠니? 저녁은 먹었니? 네, 지금 먹고 있어요. 몸은 괜찮고요. 식사는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일찍 먹었지. 그나저나 너 예정일이 언제였지?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당연히 자연분만 할 거지?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더군요. 아직 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자연분만이라니. 물론 저도 자연분만이 싫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직 초기인데 지금부터 자연분만 타령이 시작되면 출산할 때까지 이 타령을 들어야 한다는 상황 자체가 싫더군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제 생각을 똑바로 말하기로 했어요. 자연분만이요? 아니 어머님, 저 아직 밖에 나가면 임산부인 줄 아무도 몰라요. 아직 그런 걸 결정하기엔 너무 이른 거 아닐까요? 아, 물론 저도 상황만 된다면 자연분만 생각하고 있긴 한데 하여튼 그런 말 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아요. 하지만 시모는 역시나 대화가 될 리가 없었고 더 심하게 자연분만을 강요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얘, 상황이 된다면이 아니라 무조건 자연분만 해야지. 자연분만을 해야 아기한테도 좋고 머리도 똑똑하다고 하더라. 여러모로 자연분만이 좋아. 그러니까 넌 다른 생각은 하지도 말고 자연분만만 생각해. 여러분, 이런 상황에 뭐라고 답하는 게 맞는 걸까요? 자연분만 할 수 있다고 말해도 출산날 뚝딱하고 아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어떻게 말해야 될지 정말 곤란하더군요. 시모는 제 입에서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10분이 넘도록 자연분만에 대해 좋은 점만 나열하고 또 강요했어요. 제가 가뜩이나 어두운 표정으로 전화를 받고 있자 남편이 걱정되는 얼굴로 가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전화를 스피커로 돌렸죠. 시모 입에서 자연분만이라는 단어가 3번째 나오는 순간 남편이 시모에게 노발대발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아, 엄마, 제발 좀 그만해. 엄마 극성에 뱃속의 아기도 스트레스 받겠다. 아직 출산하려면 멀었는데 벌써 무슨 자연분만이야? 아니 아들, 옆에 있었어? 아니, 엄마는 다 우리 손주 생각해서 그러지. 엄마 손주이기 전에 우리 아기야. 그러니까 이제 좀 그만해. 아기 나올 때 되면 우리가 자연분만할지 수술할지 알아서 잘 결정해서 나을 테니까. 아들, 수술이라니. 엄마는 너희 셋 다 자연분만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봐라. 너희들 얼마나 건강해. 건강은 무슨? 나 잔병치레 엄청나게 하면서 큰 거 기억 안 나? 엄마가 내 병원비로 병원 기둥 하나는 세웠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냐고. 아무튼 한 번만 더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상한 소리 해봐. 전화 차단해버릴 거야. 그리고 누나들도 똑같아. 이 사람한테 다들 쓸데없는 연락도 하면 다 차단해버리고 나중에 아기 얼굴도 안 보여줄 거야. 그래도 되지? 그게 무슨 소리니? 출산하면 얼굴은 보여줘야지. 그리고 쓸데없다니. 우린 다 걱정하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그 걱정이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이 사람이 굳이 아무 말 안 하니까 나도 이때까진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 엄마 말하는 거 들어보니 도저히 안 되겠네. 이러다 진짜 사람 피 말려 죽이겠어. 그러니까 엄마 손주 무사히 세상 빛 보게 해주고 싶으면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왈가왈부 간섭 좀 하지 마. 그럼 끊어. 남편은 시모에게 한마디도 지지 않고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전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고 당황하기도 놀라기도 해 가만히 남편을 보고 있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미안해. 우리 집 식구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때까진 당신이 나서지 말라는 말도 있기도 했고 큰 소리 나는 게 싫기도 해서 참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부턴 당신은 한 발 물러서 있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할 줄은 몰랐는데 속으로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가족들 앞에서 완벽한 제 편이 되어줄 것 같아 안심도 되었고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이런 건 남자가 중간에서 잘해야 한다더라. 그러니까 혹시나 나 없을 때 엄마나 누나가 또 그러면 당장 나한테 말해. 부담 갖지 말고. 참 고맙더라고요. 괜히 임신한 유세 부린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참고 있긴 했지만 사실 한계치에 다다르긴 했었기에 이 타이밍에 나서준 남편이 더없이 든든하더군요. 가끔 연락이 온다고 한들 사람 마음이 웃긴 게 남편이 이렇듯 제 편을 들어주니 시모와 시누이들이 간섭해도 그러려니 하며 큰 스트레스는 받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날 이후 남편의 으름장이 제대로 먹히긴 했는지 시댁 식구들의 연락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아주 가끔 시아버지가 연락이 와서 먹고 싶은 건 없는지 물으며 며느리 먹고 싶은 건 다 사줘야 한다며 용돈 보내주시는 것 말고는 없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우려했던 상황이 나오고 말았어요. 뱃속에서 잘 놀던 아기가 너무 잘 놀아버렸는지 갑자기 여가가 되어버렸다고 하더군요. 바로 직전 검진까진 똑바른 자세로 잘 있던 아이가 여가가 되어버린 것도 당황스러운데 자연분만이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은 시모의 반응을 생각하니 한숨이 끊임없이 나왔어요. 저의 예상대로 소식을 전해들은 시모는 득달같이 집으로 찾아왔고 그간 모아두기라도 한 것인지 속사포처럼 잔소리를 쏟아내더라고요. 넌 도대체 몸 관리를 어떻게 했니? 이제 아기 나올 때 다 됐는데 너가 몸 관리를 좀 더 잘했어야지. 그래서 정말 수술밖에 방법이 없대?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 내 원참,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넌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정말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아니, 아기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방향을 바꿔버린 것을 제가 무슨 수로 막나요? 다 큰 자식도 말을 들어먹지 않는데 뱃속에 있는 아기를 제가 무슨 수로 다시 되돌려 놓겠어요? 시모는 제가 무슨 대역죄인이라도 되는 양 저를 인정사정 없이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전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애썼죠. 아니 어머님, 제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잘 아시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걸요. 병원에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어쩔 수 없는 일? 네 뱃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뭐가 어쩔 수가 없어? 다 네가 우리 말 안 듣고 네 멋대로 굴어서 이런 거 아니야. 하여튼 이래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연락을 했던 건데 이제 어쩔 거야? 너 때문에 우리 귀한 손주 몸도 약하고 머리도 나쁘게 태어나면 어떡할 거냐고. 아무리 좋게 설명을 해보아도 시모는 애초에 제 말을 귀담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죠. 그쯤 되니 억울함을 넘어 짜증이 나더군요. 결국 화가 폭발해버린 저는 더는 시모와 입씨름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 담당 선생님과 시모를 통화시켜버렸어요. 처음부터 시모는 우리 며느리 때문에 아기가 갑자기 여가가 되었다며 어떻게든 제 탓으로 돌려보려고 애썼지만 의사 선생님이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좀 강하게 나무라기 시작하더군요. 전문의의 사실을 바탕으로 한 꾸중과 호통에 시모는 연신 헛기침을 하며 얼굴이 붉어졌죠. 원하는 말을 듣지 못하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든 전화를 무턱대고 끊어버리더군요. 전화를 끊은 시모의 표정은 분노로 가득했고 전 그런 시모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분히 들으셨죠? 어머님, 제발 다른 데서 카더라식 거짓 정보만 듣고 저한테 나무라지 말아주세요. 선생님 말씀대로 이건 제 잘못도 아기 잘못도 아니고 어쩌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러니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 주세요. 저도 피곤해요. 제 말에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참을 저를 노려보더니 끝까지 입 한 번 떼지 않고 돌아가더군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전 아기를 출산하고 난 뒤가 더 걱정됐어요. 뱃속에 있을 때도 이 난리인데 그 귀한 아들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면 얼마나 난리들을 피워댈지 불 보듯 너무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저의 우려와 걱정이 커지는 사이 만삭을 지나 출산 2일을 앞두고 있었고
화장실이 급해 화장실로 갔는데 그날따라 소변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처음 겪는 상황이지만 딱 알겠더라고요. 양수가 터졌구나 하고요. 거기에다 꽤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까지도요. 전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고 내진을 해본 결과 상황은 제 생각보다도 더 좋지 않았어요. 급하게 긴급 제왕절개 수술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말이죠. 제 연락을 받은 남편은 급히 병원으로 오고 있었고 제가 내진을 받는 사이 도착한 시댁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더군요. 식구들의 등장에 의사와 간호사분은 상황이 급하다는 설명을 해주었고 설명을 다 들은 시모는 한시라도 빨리 동의서에 사인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간호사와 실랑이를 하며 미친 소리를 뱉어내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시도라도 해볼 수 있잖아요. 바로 수술하지 말고 자연분만 시도라도 해보라고요. 보호자분, 시도를 하고 말고 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얼른 확인해보시고 사인해주세요. 시간이 없기는 무슨. 우리 며느리 얼굴 보니까 그렇게 급한 것 같지도 않구먼. 이분 말고 다른 보호자 안 계세요? 이러다 진짜 사모님도 그렇고 아기도 그렇고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큰일 나기 전에 자연분만 시도라도 해보자니까요. 여기서 이럴 시간에 시도라도 하면 될 것을. 시모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였고 뒤늦게 도착해 상황을 늦게 전해들은 엄마가 시모를 막아서며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사돈, 정말 이럴 거예요? 지금 위험하다잖아요. 이러다 우리 딸 잘못되면 사돈이 책임지실 거예요. 비키세요. 제가 사인하겠습니다. 어이구, 잘못되기는 무슨.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는 줄 알아요? 우리 때는 이런 의료기술 없어도 다 잘만 나았다고요. 정말 몸만 멀쩡하다면 미친 소리를 해대는 시모의 머리채를 모조리 다 잡아 뜯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친정엄마도 같은 심정인지 얼른 수술실로 들어가자며 동의서에 사인하려는 걸 시모가 온몸으로 막아서는 아주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졌죠.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의사 선생님도 큰 소리를 내며 얼른 사인하라고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그 정신이 어지러운 순간에도 귀가 아플 정도로 시끄럽게 싸우는 두 사람 때문에 남편이 얼른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어요. 자칫하면 엄마와 시모가 분만실에서 몸싸움이 날 수 있는 조마조마한 순간이었거든요. 그 순간 뒤늦게 나타난 신랑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엄마, 미쳤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엄마 진짜 제정신이야? 누나들은 도대체 엄마 안 말리고 뭐 하고 있어? 정말 살았다 싶더라고요. 남편은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도 빠르게 수술 동의를 해주었고 전 그렇게 수술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수술에 들어가는 동안에도 수술을 받는 동안에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군요. 수술실의 차가운 기운에 몸이 떨리는 건지 시모와 시누이들의 행동에 몸이 떨리는 건지 알지 못할 떨림을 느끼며 저는 다짐했어요. 불효자 소리를 듣더라도 시모와 시누이들은 더는 제 가족에 그리고 저에게 간섭하지 못하게끔 독하게 변하겠다고요. 그렇게 저의 다짐과 함께 소중한 아들이 세상에 나오고 푸처치를 하고 병실로 가니 남편이 두 손을 꼭 모으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불어서 말이죠. 여보, 나 진짜 당신 잘못될까봐 너무 무서웠어. 당신도 많이 무서웠지. 내가 늦어서 너무 미안해. 내가 진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울긴 왜 울어. 누가 보면 당신이 출산한 줄 알겠다. 아, 정말 내가 대신 낳아주고 싶은 심정이더라니까. 하여튼 앞으로 나만 믿어. 내가 더 큰 방패막이 되어줄게. 다신 이런 상황에 혼자 두지 않도록 노력할게. 무사히 돌아와줘서 고마워 여보. 남편은 독하게 마음을 먹었는지 시모와 시누이들은 병실에는 오지도 못하게 막아버렸고 그렇게 퇴원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퇴원을 위해 짐을 싸고 있었고
남편은 병원비를 정산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어떻게 알았는지 시모가 병실로 들어서더군요. 몸은 좀 어떠니? 아직 아프긴 한데 그래도 어제보단 덜 아파요. 그러게 자연분만 했으면 이렇게 아플 일도 없었을 텐데. 어머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미 수술은 했고 아기도 건강하게 잘 나왔는데 왜 계속 자연분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 그건 그렇고 조리원으로 간다고? 네, 예약해둔 조리원에서 2주 쉬고 나와요. 제 말을 듣던 시모는 제 눈치를 살피더니 헛웃음이 터져나오는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게 내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우리 귀한 장손을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게 영 불안해서 말이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 산후조리를 우리 집으로 가서 하는 게 어떻겠니? 그게 불편하면 내가 너희 집으로 가도 되고 말이야.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어떻게 어머님한테 제 몸조리를 맡길 수 있겠어요. 아기도 그렇고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걱정하시는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주 극소수이고요. 제가 예약한 조리원 유명하기도 하고 평도 꽤 좋은 곳이라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아무래도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저도 편하기도 해서 그냥 조리원으로 갈게요. 어머 얘, 그런 걸로 치면 나도 전문가야. 내가 네 남편을 비롯해 애 셋을 키웠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정말 불안해서 그래. 시모의 아집은 제 상상보다 더 대단하더군요. 조리원에서 일어난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를 누구한테 들었는지 도저히 불안해서 못 맡기겠다며 혹시라도 모를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게 훨씬 낫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제가 아무리 좋은 말로 설득도 해보고 때론 싫은 티를 내며 거부도 해봤지만 시모는 의지를 굳힐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고요. 사실 조리원 예약금을 시부가 내주신 거라 다른 여러 사연들처럼 조리원 비용이 아까워 안 보내려는 상황도 아니고 정말 장손이 다칠까봐 걱정되는 마음이 느껴져서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남편과 아빠가 병실로 들어왔고 남편이 시모의 앞을 막아서려는 찰나 전 그런 남편을 제지했어요. 이번에도 남편을 등에 업고 이 상황을 모면하면 당장은 편하겠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피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좀 더 독하게 나가기로 했죠. 이제 저도 지켜야 할 자식이 있는 엄마였으니까요. 그래요, 어머님. 제가 갈게요. 그 대신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몸조리에만 신경 쓸 거예요. 삼시세끼 다 챙겨주시고요. 당연히 뒷정리는 물론이고 하루에 한 번씩 제가 있는 방 청소도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수유하는 시간 말고는 아기 돌보지 않을 거예요. 밤에도 물론 수유할 때만 아기 돌볼 거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엔 어머님이 아기 다 돌봐주셔야 해요. 그리고 만약 지내는 동안 조금이라도 제가 불편하다거나 저한테 조금의 일이라도 시키시면 당장 짐 싸서 조리원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도 제가 어머님 댁에 가서 조리하길 바라세요? 이거 다 해주실 수 있어요? 시모는 잠시 멈칫하는 듯 했지만 이내에 다 할 수 있다며 호언장담을 하는데 결국 시모의 뜻대로 시댁에서 몸조리를 시작하고 말았어요. 시댁에 도착해 제가 머물 방에 가보니 참 뭘 믿고 집에서 산후조리를 해준다고 했는지 알 수가 없더군요.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머리카락에 먼지, 굳이 코를 대지 않아도 묵은 냄새가 강하게 나는 꼬질꼬질한 이불. 딱 보아도 신생아와 산모를 맞이할 수 없는 방에 아기와 들어가 있으라고 하는데 참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전 주저하지 않고 시모에게 직접 청소해달라고 했죠. 어머님, 방 청소 좀 해주세요. 먼지도 너무 많고 머리카락도 굴러다니고. 이불은 새로 세탁하신 건 맞죠? 냄새가 나는데? 그러지 말고 이불도 새로 빨아주세요. 제 말에 시모는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더라고요. 어머 얘,
청소도 다 했고 빨래도 다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언제 청소하고 언제 하신 빨랜데요? 그게 한 며칠 됐나? 며칠은 개뿔이라는 말이 정말 목구멍 끝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말을 삼키고 또 삼켰나 몰라요. 시모는 찔리는 듯 저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고 저는 한 차례 말을 삼킨 후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이래서 조리원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요즘 조리원에 들어가면요. 하루에 한 번씩 청소 꼭 해주세요. 이거랑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준다고요. 제가 그 정도로 깨끗한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바닥에 머리카락이랑 먼지는 없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최소한 이불에서 향기는 안 나더라도 캐캐 묵은 쉰냄새는 안 나야죠. 그냥 다시 좀 빨고 청소 좀 해주세요. 정 힘드시면 지금이라도 조리원으로 가고요. 아니다. 금방 해줄 테니 안방에 가서 기다려라.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셔도 되니 꼼꼼하게 해주세요. 스팀 청소기도 있으시잖아요. 저 올 때마다 매번 시키시던 거요. 다 하시고 그걸로 한번 싹 밀어주세요. 저 혼자만 지내면 상관없는데 아무래도 신생아가 있으니 청결이 제일 중요해서요. 그래, 알겠다. 전 최대한 뻔뻔하고 담담하게 요구하려고 애썼고 시모는 표정이 좋지 않긴 했지만 철석같이 약속한 것이 있어서 그런지 저의 요구대로 다 들어주더군요. 시모가 좋든 싫든 어른에게 이것저것 요구해야만 하는 상황이